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니플 코인입니다. 자 니플 코인 오늘 날짜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장대 음봉 강대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렸고 고점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고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고점과 저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고점이 792원이었고 현재 저가가 759원을 찍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2월 21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1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이죠. 자, 이날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어떤 부분이 예견돼 있길래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을까? 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해당되는 부분 SEC 그리고 니플 간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다. 그 변동성은 뭐냐? 니플이 재무제표표를 미국엔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앞서 SEC와 리플은 긴급 합의가 나올 확률이 크다. 자, 이 부분에 기대감이 컸지만 그 기대감은 어떤 걸로 바뀌었습니까? 미국 쪽에서 아무 말이 없는 현재 이 시점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왔다. 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갖고 왔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 날에 상승력을 기대했다가 다시 그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이 해당되는 부분 수상한 거래 흔적이 남아 있다. 자, 이건 먼저 보시면 제목부터가 이래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뉴스거든요. 자, 리플의 수상한 거래가 대량 이체를 진행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게 2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보면 그 배경부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배경은 뭐예요? 리플과 미국 증권위원회 SEC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서 최근 발생한 2,510만 리플의 이체가 시장에서는 큰 의혹을 고조시켰다. 근데 그 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1,400달러 상당의 이체가 나왔고 그 부분은 이 비트 스탬프에서 거래가 되었다. 자, 이 비트 스탬프 많이 눈에 익죠. 이거는 리플이 지분을 갖고 있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코인 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1,403만 달러의 거래가 이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시장에선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냐? 자, 이 부분은 연장했을 때 나왔던 이체였다. 그렇다면 이체를 했다라는 건 어느 쪽으로 이체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비트 스탬프의 거래소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기관한테 굉장히 신뢰가 높은 곳이에요. 자, 리플 또한 해당되는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기관의 신뢰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기관에서 만약 이 저점의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려집니다. 굉장히 의미가 틀려지거든요. 자, 기관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자, 이 부분에서 당연하겠지만 즉각적인 방향,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재차 거래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체를 하면서 굉장히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즉각적인 상승력을 가져왔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의 매집 경로와 동일하죠. 왜냐하면 거래가 대금이 엄청나게 많은 리플이 이체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공포 심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공포 심리가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엄청나게 끄집어 내렸지만 어때요? 재차 끌어올려주는 즉각적인 상승 방향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고래들이 매집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확실한 저점에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올려주는 건 당연하겠죠. 이 말을 들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SEC, 리플 이 부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부분이 3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대 심리에 올라갔고 그 기대가 아무 말도 없었다. 다시 실망 매물로 하락 압력을 받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집했던 고래들은 재차 끌어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SEC랑 리플이랑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심리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SEC는 미국 대선 전에는 무조건 이 부분의 결과치가 나올 것이다. 결과치가 나올 건데 SEC가 질질 끄는 동안 우리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엄청 나오죠. 그 물량을 누가 갖고 갑니까?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이 아이들이 누굽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SEC는 지난 약식 재판 결과 이미 결론 냈습니다. 뭡니까? 기관들한테 매도했던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들한테 매도했던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반쪽짜리 승리를 갖고 왔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개인들한테 매도했던 거는 아무 의미 없었으니까 기관들한테 매도했던 거, 이 부분을 SEC는 법원 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요청해줘. 강제 명령 승인해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 뉴스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 2월 6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법원은 니플 재무제표 그리고 XRP 판매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강제 명령에 승인했다. 자, 이 부분은 SEC가 어떤 걸 요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물론 이 재무제표와 기관 내에서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을 이야기합니까? SEC는 과태료의 액수 결정을 위해서 니플 측에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과태료의 액수 결정,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를 말해요. 말 그대로 SEC는 반쪽짜리 승리를 니플도 갖고 왔고 SEC도 갖고 왔어요. 근데 지난 약식 재판 결과 어떠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까? 올해 2월까지, 24년도 올해 이번 달까지 너희들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그 부분이 기대감을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물론 아직 2월 달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갖고 왔냐? SEC랑 니플이 빠르게 약식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합의점을 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출 명령을 했던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앞서 니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 신청했어요. 이게 2월 12일까지였는데 2월 20일로 연장해달라. 이 부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상한 거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하죠. 이러한 부분을 연장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지만 그 받은 부분을 미트 스탬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엄청난 이체 물량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안에서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고래가 매집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고래들은 어떤 부분을 원합니까? 확실하게 개인들 물량을 조금 더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왜 개인들 물량을 흡수해야 될까? 고래들 물량을 흡수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죠. 자, 개인들 물량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까? 떨어지게, 횡보하게만 만들어도, 실망 매물만 나오게 만들어도 개인들 물량은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올 거고 그 매도 물량을 고래들은 다시 매집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날짜의 거래 흐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였지만 재차 상승력을 조금씩 높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800원과 750원 라인엔 엄청난 지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상승력을 계단식으로 보여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인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되었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방 압박 갖고 내려왔을 때 이 라인 보시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와요. 하방 압박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판단했던 게 750원이었고 다시 끌어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던 단가가 800원 단가다. 이 부분에 이 박스권 라인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고래들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고래들은 이쪽 라인에서 엄청나게 공격했고 엄청나게 수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줬던 단가였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을 다시 한번 중요한 지지 라인과 중요한 고점 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 리플 코인의 고래들은 이 단가를 확실히 지지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확실히 뚫어갈 때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못 뚫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이 비중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매도하신 분들은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실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중 높으신 분들은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작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SEC랑 니플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당연하겠지만 니플한테는 빠르게 이 부분의 악재가 해소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0일 날짜로 오늘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당장 합의점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유도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적인 매집 라인으로 구축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거. 지난 이전에 매도 물량, 이체 물량이 엄청 나왔을 때처럼 말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결과치를 가져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니플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모멘텀 알고 있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또한 하나씩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먼저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 더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 넣어 드린 것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날짜로 폭등력을 기대하셨던 분들 폭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실망 매물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은 대규모 랠리에 임박됐다. 근데 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인생이 바꿀 기회다. 자,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쭉 나왔죠. 왜? 마찬가지로 2월 20일 날짜 확실한 시장에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예측이 실망 매물로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오늘 거래량도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추세가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새벽 시간에 하방 압박 받았지만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분봉의 모습을 보시죠. 자, 하방 압박 받았고 어떻겠습니까?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다시 한번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650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7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770원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가가 많이 올라온 단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반등 라인을 잡았을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받아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니플 코인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니플의 고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 니플의 상승 모멘텀은 뭔지 우리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니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부분 보시면 어떤 겁니까? 다 은행권들이에요. 어떤 은행이에요? SABB, SCB, SBI, 모듈러, 레모웨이 해당되는 부분은 다 은행인데 아시아에 있는 은행,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은행,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자, 왜 이 은행들은 니플의 손을 맞잡고 있을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왜 니플과 손을 맞잡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거죠. 자, 상승 모멘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그리고 해당되는 리플랩스의 IPO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들이 발휘하기도 전에 이 모멘텀들은 어떻습니까?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SEC가 다시 리플과 합의점을 찾겠다. 합의점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온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예측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락 압력을 받아온다는 건 모멘텀이 손실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트너사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이탈하겠죠. 근데 이탈 물량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시장에서는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강제 명령을 승인했다. 근데 이 부분을 연기했다. 연기 신청했는데 갑작스런 리플의 이체 물량이 나왔고 그 이체 물량은 기관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SEC 대 리플의 소송 결론은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2월 20일 날 나왔던 밤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하방 압박을 더욱더 많이 가져오게끔 만들었죠. 근데 이러한 뉴스 보도 자료를 이용하는 건 고래들이 잘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세력들 이 아이들은 이 뉴스를 이용해서 매도 시점을 유도해요. 실망 매물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다시 한번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래를 통해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래라는 게 뭡니까? 매도주문을 위에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튕겨나오는 물량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면서 니플은 이렇게 고래들한테 물량을 흡수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당되는 SEC랑 니플 소송 결론, 물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또한 투자를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고, 지치게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뉴스들이 나온다는 건 더 큰 실망 매물을 나오게끔 유도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SEC, 니플 4월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합의를 통해서 4월에 소송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SEC의 합의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7월, 8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까지도 다시 한번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면 당연하겠지만 큰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그 물량은 누가 흡수합니까? 고래들이 재차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왜 이 부분의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것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SEC 리플을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리플에 압박을 많이 했지만 리플 또한 계속적인 신사업 부분을 확장하고 있어요. 자,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화당 후보 존 리튼 리플의 변호사입니다. 친 리플 변호사가 미국 공화당 의원의 후보를 경선 출마하겠다. 자, 이 부분이 나왔던 이야기는 뭡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리플한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미국 SEC라는 미국 증권위원회 요 아이들은 공화당 후보들이 굉장히 벼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 있으면 공화당 후보는 강력한 공약들을 내쳐 나올 거예요. 공약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은 하나같이 뭡니까? SEC 너희들의 힘이 너무 과대하다. 너희들의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확실히 줄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당연하겠지만 SEC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고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자신들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유턴을 해야 된다. SEC 권한이 과도하다. 또 뭐라고 했죠?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야. SEC 규모는 축소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약이에요. 왜 이런 공약을 내놨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있죠. 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어요. 요 아이들 또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비트코인 ETF 우리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부분을 공약을 내놨어요. 마찬가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당선되려고 한다면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투자를 받으려면 투표를 받으려면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이 나와야 되겠죠. 또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니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당연하겠지만 SEC랑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엄청나게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린 주봉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높이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 니플로 하여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난 그 지쳐서 매도한다. 자, 틀린 말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나누어서 현명하게 투자했다면 우린 지금 이 시점을 확실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겠죠. 물론 니프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 저점이니까 신규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니플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력한 홀더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단가에 매입 단가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1,500원, 2,000원이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저점을 만들어졌을 때 고래들은 계속적인 의심스러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 의심스러운 매매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물량을 뺏기면 안 되겠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니플의 상승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을까?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마다 우린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 구간이 나오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는 게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니플 코인 상승 모멘텀 또한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SEC와 니플 합의점을 빠르게 찾을 것이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치는 물량, 힘든 물량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투자 심리를 건드렸고 투자 심리를 건드렸으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매도하시고 단타로 들어갔는데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겠지만 올라가는 걸 따라잡았다가 다시 떨어진다에 매도하셨던 경험들 많으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안 만들어 드리려고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니플 코인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확실한 비중이 높으신 그러니까 내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매입단을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만들어 드릴 거니까 실망 매물에서 매도를 바로 던져버리지 마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관점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24년도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거든요. ETF는 시작했죠. 반감기도 곧 다가올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곧 다가올 거니까 이러한 부분 이전에 미국 SEC도 마찬가지로 니플과의 합의점을 빠르게 찾으면서 안정적인 니플 코인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보일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실망 매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투자 심리까지도 실망스러우실 텐데 그 부분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먼저 강조 말씀드리면서 해당하는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